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그것도 극좌 운동권 출신들인데 이들이 집권을 하고도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딱 1980년대 후반기의 극좌 운동권 출신들, 극좌 운동권의 논리와 생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야비하고 자극적이고 적대적입니다. 더구나 집권을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외교 문제에서는 이런 발언이 그야말로 국가 이익을 아주 훼손하는 자해 조치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교 문제에서 말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는 어제 1심 재판부가 강제 일제시대 때 징용공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을 놓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 판결이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스럽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리를 따지고 논리를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 왜 또 반일 종족주의 선동을 합니까? 이건 부족국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관계되는 이야기고 이건 국가이익과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말을 하더라도 법리와 국제법에 맞아야 되고 그것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 김명호는 일제 식민지 시기 징용공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를 했습니다. 이게 심리도 하지 않고 이거는 재판에 넘길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스운 존재가 된 건 사실이죠. 2018년에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맞지 않고 일반적인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아주 격렬하게 대응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그 여파로 한미일 동맹 관계도 나빠지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이 해악을 만들어낸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딱 보니까 그게 웬만하면은 대법원 판례를 쫓아야 될 것 되겠지만은 대법원 판결 자체가 워낙 엉터리니까 각하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 뺨을 때린 겁니다. 이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률가로서 양심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기에 1심 재판부가 요렇게 뺨을 한두 차례 때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막 진 이긴 겁니다. 당신은 판사가 아니야 이런 겁니다. 당신은 법률가가 아니야. 그런데도 송영길은 김명수 편을 들고 나왔다 이거죠. 송 대표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오심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1심 재판부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따르려니까 1 더하기 1은 4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가적 양심을 회복한 거죠. 헌법이 말하는 바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경성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상급법원에서 바로 잡혀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소부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1심 판사가 이를 부정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 총독부로 돌아가는 판결이다 라고 재차 비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명수의 대법원 판결이 조선시대로 돌아간 거고, 조선 총독부 시절로 돌아간 거고, 이틀 전에, 사흘 전이군요. 사흘 전에 내린 이 판결이 근대적 법 정신을 살린 미래로 향하는 판결입니다. 해당 판사 판결문에는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법률적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대법원 판사와 달리 자신의 정치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말은 판결문에 한일협정 외화로 이룬 한강의 기적, 한미동맹 악화 우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뜻한다고 언론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거 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 해가지고 이 소송이 들어올 때마다 기각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 한 대법관이 그걸 뒤집는 판결을 내릴 때 긍국하는 심정으로 그 판결을 내렸다고 비장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지적했어야죠. 송영길 씨가 여당 대표일 것 같으면은 긍국하는 심정으로 왜 판결을 합니까? 아니,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이미 건국됐는데 또 다른 나라를 건국하라고 그 판사한테 임무를 맡겼습니까? 아니, 판사가 건국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건국하고 이미 건국되어 있잖아요. 무슨 나라를 또 새로 건국한다는 겁니까? 건국하는 심정으로가 아니라 아주 자기 이름 날리기 위해서 튀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때 송영길 씨가 왜 법리를 가지고 차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느냐고 한번 이야기했다면 제가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점을. 자, 우선 1965년 한일 간에 맺은 청구권 협정 핵심 부분은 제2조 1항과 제3항입니다. 이 1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양체약국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입니다. 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조 3.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 이래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을 향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이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을 향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 좀 복잡하게 법률적으로 썼지만은 결국은 두 나라 국가, 두 나라 국민이, 두 나라 국민과 두 나라 국가, 두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불가능. 최종적으로 이 또 강조를 거듭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어를 아는 사람이면은 이 법 조문을 가지고는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징용공들에 대해서 그 해당 회사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절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법원도 알았죠. 그러나 다른 논리를 끄집어 드린 거죠. 다른 논리. 이것 말고 다른 논리. 뭐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든지 등등. 또 그 식민지배의 양태가 뭐 나치나 이런 것과 같다든지 해가지고 이 약속 말고 다른 논리를 끄집어 들여 와가지고 배상 판결을 했는데, 일본에서 보니까 아니 두 나라가 약속한 건데 약속된 거 아니냐,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버립니다.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앞으로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한국과 청구권 협정 같은 그런 국제 조약이나 협정을 맺을 때는 대법원장하고 별도로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부와 맺은 이것이 지켜지겠느냐 하는 약속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럼 앞으로 대법원장이 외무장관을 따로 임명을 해가지고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에 관한 한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사법자제의 원칙. 외교에 관한 한 외교관들은 겸허해야 한다. 안보나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래된 이 외교 관례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외교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최고재판소에 반드시 외교관 출신이 최고재판관,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나라를 오랫동안 운영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걸 다 감안하지 않고 송영길이 반일 종족주의에 호소해가지고 선동하니까 참 이런 정권은 물러날 때까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나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 관한 한 아주 독자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국회가 운동권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한숨 놓는 거죠.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리는 없고 한미일 동맹이 깨질 리는 없다. 그러면 악몽의 한 반쯤은 들게 됩니다. 물론 투표를 잘해야죠. 감사합니다.